어제 이제 했을 유산균과 또 스킨부스터, 시너지 앰플 이 세 가지 제품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손세정 큐레이터가 그 설득의 공식, 그거에 관해서 이 시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유산균인데요. 어, 정말 유산균을 안 먹게 되면 뱃살이 는대요. 제가 이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이번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 슬림바디 제품 모두 빼먹지 않고 열심히 먹었는데 제가 안 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유산균이었어요. 유산균을 그 전에 먹다가 그 SCI 유산균을 먹다가 그게 이제 다 먹게 돼가지고 어, 기존의 유산균, 친생 유산균을 사놨었는데 그게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슬림바디 하면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거의 90 먹고 100점 가까이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SCI 유산균 프로모션으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안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살은 빠졌는데 뱃살이 왜 뱃살이 안 빠지지? 뱃살은 운동해야 빠지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뱃살은 운동해야 빠진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유산균이 아니었나. 제가 유산균을 잘 안 챙겨 먹었더라고요. 거의 안 먹었거든요. 거의 뭐, 아예 안 먹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안 먹게 되면 뱃살이 이렇게 는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밥을 이렇게 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걸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뱃살이 더 늘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급하게 먹고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먹골림도 좀 심하고요. 또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기초대사량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런가 보다 하면서 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뱃살과 체지방을 빼고 싶다면 유산균을 먹어라. 네, 제가 열심히 슬림바디를 했지만 체지방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뱃살이 안 빠진 거 보니까 제가 유산균을 덜 먹어서 먹지 않아서 그러나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이 안 좋을 때, 그 증상들이 이렇게 복부 평만감, 변비 설사, 우울감도 장이 안 좋을 때 있다네요. 그리고 뭐 단 음식도 땡기고, 여드름, 불면증.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장이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설사도 자주 하고요. 평소에 변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근데 그 아들이 피부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우리가 소화작용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구강에서 이게 이 12지장,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위에서는 그 이산이 그러니까는 안 좋은 균들이 우리가 먹으면 이산이 좋은 균도 이제 뭐하지만 죽기도 하지만 안 좋은 균들도 이산을 통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서는 위산이 그거를 방어하고요, 균들을. 또한 십이지장에서는 담즙산이 방어를 한대요. 근데 소장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나쁜 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균을 많이 밀어넣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체내 면역 세포의 약 70%의 장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장이 불편하면 이 장이 불편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대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윤영승 부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냐면 장이 불편하면 뭐 일단 우울감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감도 장이 편안해야 우울감도 없어진대요. 그리고 장이 불편하면 또 뭐 이렇게
뭐 배탈도 날 수 있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장과 뇌는 형제다. 그러니까 장은 모든 인체의 모든 장기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뇌나 뭐 간, 폐 등. 근데 그 장과 뇌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장하고 뇌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게 바로 장뇌축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뭐죠? 장누수 증후군. 우리나라의 10%에서 20%의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대요.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면 장의 벽이 허물어진 경우.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설사도 자주 하고요. 뭐 변비, 뭐 3일 동안 뭐 변을 못 본다든지 화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묻는데요. 소화 기능이 어떠냐고. 그래서 이럴 때 처방해 주는 게 유산균이라네요. 병원에서. 유산균을 처방해 주면 거의 80%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에서 장에서 80% 생산되는 세로토닌, 이 장이 안 좋으면 이 세로토닌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마음이 평안할 때 이렇게 생기는데 장이 안 좋으면 이것 또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 보시면. 2040년 젊은 대장암 한국이 세계 1위. 이런 발표 논문도 있고요.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윤영승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유산균을 공복에 먹지만 자기 전에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기 전에 유산균을 먹을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아침에 공복 때 저는 이제 먹었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유산균과 또 유산균의 먹이인 차전자피 또 밤에 자기 전에도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차전자피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잘 먹게 되면 대장암의 위험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균을 정말 잘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속에 수많은 세균, 모두 같은 세균이 아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장에 유익균이 많냐, 유해균이 많냐에 따라서, 많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장이 얼마나 건강하냐죠. 근데 이게 똑같으면 안 된대요. 한쪽이 많아야 된대요. 근데 많은 쪽에 중간균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유익균이 우리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야지 이 중간균도 유익균으로 같이 가는 거죠. 네. 3살 전에는 엄마한테 받은 좋은 균들이 잘 버텨준대요. 3살 전까지는. 근데 3살 이후부터는 유산균 관리가 정말 필요하대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만 3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해진다. 만 3세 이상 장내 미생물 관리 스스로 해결해야 함.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이유죠. 애터미에는 키즈 유산균이 있죠. 키즈 유산균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들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균이 비피더스 균이라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애터미에 좋은 키즈 유산균이 있고요. 또한 친생 유산균이 있는데 친생 유산균은 30억 CF의 유산균이 있죠. 그래서 총 12종의 유산균이 있고요. 또 SCI 논문에 등재된 우리 이제 SCI 유산균이 있죠. 이거는 100억 CFU가 있습니다. 어제 애우기 쉽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소락 대비, 그러니까는, 빅피더스 균은 대장에서 서식하고요. 소장에서 서식하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균이죠. 그래서 대장에 서식하는 비피, 소장에 서식하는 락, 그래서 소락 대비 이렇게 외우셨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외우기가 이게
좋더라고요. 잘 애워지더라고요. 소락 대비. 예, 그렇게 소장에는 락토바실러스 균, 우리가 이제 그 SCI 유산균의 8종 중에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5종이 있고요.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비더스균이 2종이 있고, 소장, 대장 모두 서식하는 균이 한 종이 있어 총 8종. 그래서 뭐 어제 설명하시기로는 우리 친생유산균은 종합병원이라고 친다면 이 SCI 유산균은 전문병원이라고, 전문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허받은 8종의 균들 중에는, 뭐, 면역 조절 기능, 단백질 분해 기능, 유산균회가 뭐 체지방 감소, 비타민 A 생성할 수 있고, 알코올 분해 기능도 있고, 단백질 분해, 뭐, 우리가 질염 유발균 저해능도 있네요. 8종 중에. 그래서 이 유산균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SCI 유산균 같은 경우는 4차, 그러니까 4번의 코팅이 돼 있는데, 첫 번째 1차 코팅에는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한대요. 못 들어가게 1차 코팅을 했대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2차 코팅을 통해 장 정막에 잘 부착하도록. 그래서 이 4차 코팅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담주산이 공격을 해도 잘 안 죽는데요. 이 우리 SCI 우리 애터미 유산균이. 그래서 4차 코팅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그러니까는 유산균이, 그러니까는 장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키도 잘 안 큰다. 어제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키가 진짜 작아요. 근데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았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 친구가 아토피가 좀 심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피부도 안 좋았고 키도 작았고, 이거는 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유산균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작 그걸 알았다면 열심히 유산균을 먹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밥이라고 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해모임, 유산균, 논이. 네. 저희 집에 해모임, 유산균, 논이가 다 있어요. 항상 저는 이거를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거는 유산균하고 논이는, 유산균도 최근에 안 먹었다 했잖아요. 논이도 있는데 저희 이제 둘째가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유산균을 먹이거든요. 걔가 염증도 심해요.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막 종기 같은 것도 자주 나서 걔는 유산균을 최근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진짜 해모임만 먹었어요. 해모임만. 해모임도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항상 떨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잘 안 먹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해모임은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노니하고 유산균은 안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해모임 2포 물에 타서 먹고, 또 유산균, 친생 유산균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아침에 2포 먹고, 또 조금 전에 1포 더 먹고, 노니도 마시고. 네. 해모임, 유산균, 논이는 우리의 밥이라고, 밥처럼 먹어야 된다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꼭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섭취하실 때 아침에 물론 공복에 먹어야 되지만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다. 밤새 이렇게 자는 동안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너지 앰플하고 스킨 부스터잖아요. 이거 딱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같은 사람일까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이래요. 비포하고 애프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제가 물론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믿는데, 정말 확신 있게 믿으려면 내가 내 몸에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제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이피 스킨 부스터와 시너지 앰플 2번하고 3번. 예. 2번하고 3번 이걸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쓰셨대요. 열심히 썼더니 정말 요랬던 피부가 요렇게 변했다는 거죠. 아, 정말 저도 목주름이 있는데, 네,
우리 국장님 목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목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매끈하시고, 네,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EP 스킨 부스터와 시너지 앰플의 효과인 거죠. 네. 근데 저기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가 시너지 앰플 우리 애터미께 출시된다고, 신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앰플 종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한 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하고 처음 샀던, 예, 제품이 라 땡땡땡인데 그때 샀던 가격이 60만 5천 원. 한 달분에. 한 달분에 60만 5천 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시너지 앰플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정말 저렴합니다. 이렇게 앰플이 원래 고가 제품이거든요. 고가 제품인데 우리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해서, 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스킨 부스터 사용 전에 우리가 이제 손으로 뭐 스킨이나 로션을 얼굴에 바를 때는 유효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근데 스킨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는 유효 성분들이, 예, 진피층까지 쭉쭉 번개처럼, 예, 침투된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전기 자극을 통해 우리의 피부 길을 열어준대요. 원래 우리 피부는 이렇게 방어벽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게 우리 피부에 닿으면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대요. 근데 이 EP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이 피부길을 열어주니까 유효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쏙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2주 전에 굿모닝 애터미에서 그 어떤 샤론 로즈 마스터였나? 그분이 스킨 부스터를 열심히 사용한다. 아침에 2분, 저녁에 4분 정도. 그때 듣고 난 이후로 더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킨 부스터의 특장점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파장만 내보낸대요. 그래서 특정 유효 성분만 통과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미백이면 미백에만 그 디바이스를 미백 기능에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특정 성분에만. 근데 우리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파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다양한 유효 성분, 미백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뭐 기존 뷰티 디바이스는 특정 문만 열 수 있는 일반 키라고 하면 우리 애터미 거는 애터미 스킨 부스터는 뭐든지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장점 중에 기존 이제 뷰티 디바이스는 자극감이 제가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자극감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자극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써봤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극이 전혀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P 스킨 부스터는 저는 항상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다 놓고 써도 처음에 첫 사용할 때는 흰색 모드로 해가지고 1단계로 쓰다가 저는 2, 4단계로 높여서 지금 3단계로 쓰고 있는데 처음 막 썼을 때 3단계 했을 때 약간 이마 부분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이렇게 더 빨간색 불? 주황색 불인가요? 그걸로 할 때도 전혀 저는 자극 없이 3단계로 다 사용해도 전혀 자극 없고,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EP 스킨 부스터 가격이, 네, 정말 싸죠. 기존 디바이스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 8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14만 8천 원에 7만 5천 포인트. 그리고 시너지 앰플 아까 얼마였죠? 60만 8천 원이었나요? 60만 5천 원이었나요? 한 달분에? 근데 우리 애터미는 한 달분에 9만 8천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프로모션 기간이어가지고 포인트까지 업에서 5만 포인트, 기존이 5만 포인트였는데, 예, 5만 5천 PV로, 예,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예, 시너지 앰플 쓰고 그 목주름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이제 이 부분이 어제 손세정 큐레이터 설득의 공식, 이게 저는 가장 이제 다 좋았지만 그중에서 좋은 거 하나 뽑으라면 또 이거였어요. 저는 설득의 공식. 그래서
설득의 공식은,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듣고 싶게끔 하게 하는 것.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라. 근데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면 무엇부터 하냐면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안부터 한대요. 먼저 만나면, 야, 너 터마신, 우리 애터미 터마신 진짜 좋아.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뭐 관절에 좋아. 이 얘기부터 한대요. 근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다음 원인, 제안, 이게 진짜 좋다는 거를 또 효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공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먼저 문제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why. 그래서 먼저 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손세정 큐레이터가 설명을 할 때 이제 혈당 케어 제품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밥만 먹으면 잠이 오지 않나요? 요즘 밥 먹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지 않나요?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거죠. 예. 문제를, 제품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잠이 쏟아지지 않나요? 뭐 그렇게. 먼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인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곤증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어요. 라고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터미 제품, 우리 애터미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네, 그런 제품이 요주나 바나바 홍삼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주하고 바나바 홍삼의 효과를 말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바나바 홍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고객들 만날 때 저희 남편이 효과 봤으니까, 그리고 제 고객이 또 효과를 봤어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요주 나오기 전에 바나바 홍삼 있을 때 당이 공복 당뇨가 300 이상, 뭐 어쩔 때는 500 올라가고,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토하는 것도 막 자주 토한다고 저한테 그랬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고, 그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병원 갔더니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가는데, 그 이제 가는 날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고객이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게 요주라 했다. 바나바 홍삼하고 또 이제 독소를 제거해 ABC 주스 있잖아요. 그거를 그분한테 권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ABC 주스하고 바나바 홍삼을 진짜 열심히 잘 먹어. 물론 해모임도 먹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다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래요. 정말.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놀래더래요. 이분이 지금은 경복 당뇨가 지극히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그 효과라는 그 증거 이야기를 저는 고객들한테 이제 바나바 홍삼 얘기할 때는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원인 제안, 진짠지 리얼리 효과를 말하는 거.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제 우루사 얘기는 하니까 굳이 밀크시슬을 해도 되는데 우루사를 하셨지 하면서 저는 조금 언짢았는데, 네,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지. 원인 간 때문이야. 그래서 일단 우루사가 있다. 우루사는 뭐 간속 노폐물 배출, 피로도도 12.76 다운된다. 이렇게 뭐 수치를 설명하는 게 기억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이 더 잘 된대요. 숫자를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는 밀크시슬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비형 간염 표균자였는데 어 10년 전에 급성 간염해가지고, 뭐, 1000이 넘어갔을 거예요, 수치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뒤로 꾸준히 간약을 이제 복용을 했거든요. 그래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안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밀크시스를 꾸준히 저희 남편한테 먹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이잖아요. 아침에 1알, 저녁에 1알 꾸준히 먹였더니 작년인가 재작년 기억이 작년이었나? 작년 초였나?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기존에 했을 때 막 80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27인가 6인가? 그게 정상 범위예요. 27인가 6인가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밀크시슬 정말 좋다. 그래서 밀크시슬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또 근데 이게 꼭 간이 안 좋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간 밀크시슬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우리 밀크시슬 너무 좋아 그렇게 막 얹어 제안을 먼저 밀크시슬 먹어봐 제안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야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SCI 유산균 할 때도 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야 SCI 우리 터미에 유산균 나왔는데 진짜 좋아 이거 먹어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뭐 우리 물티슈 같은 경우도 먼저 물티슈 막 설명할 때 우리 물티슈는 6단계 정수 시스템에 깨끗한 물로 제작했고 국제 임상기구 뭐 피부 자극 비자극 테스트 완료됐고 부드러운 프리미엄 고품질 원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애터미 물티슈는 안정성이 어떠냐면 6단계 정수 시스템에 깨끗한 물로 제작됐어. 피부에 자극도 없어. 그래서 뭐 국제임상기구, 뭐 인터텍 피부 비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부드러운 프리미엄 고품질 원단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유산균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으시죠? 장내 미세먼 환경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 어제 손세정 큐레이터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금방 먹고 금방 효과 보고 싶잖아요. 식약처 고시 일일제 최대 섭취량 100억 CFU 섭취할 우리 유산균 이렇게 말하면서 양도 중요한데 질도 중요한 거 아시죠? 하나하나 모두 우수한 논문에 등재된 프리미엄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도록 4중 코팅 특허 기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효과 본 거, 그런 거, 뭐 특허를 보여줘도 되고 제품 효과 사례를 이야기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터미 문제를, 우리 문제를 애터미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애터미 사업 해봐, 뭐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노후 대책 걱정되시죠?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원인을 이제 말하는 거죠. 노동소득으로만은 노후 대책이 안 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 중요해요. 제안을 하는 거죠. 네. 노후 대책이 걱정되는 여러분을 위한 투자 없는 제로 리스크 사업 시작해 보세요. 바로 애터미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많은 성공 사례들, 애터미 회사 소개, 뭐 비전 소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네. 어제 이렇게 소서클 여기까지 끝인데요. 소서클에서 이제 제품 세 가지 제품 유산균과 시너지 앰플, 스킨 부스터 그리고 뭐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가 또 시너지 앰플 설명도 하셨고요. 또그 손세정 큐레이터가 이렇게 설득의 기술, 설득의 공식을 우리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리뷰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소소풀 강의를 딱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저희들에게 요점만 딱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이 내용은 워크북의 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소비자들 구축하시고 또 파트너분들께 전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면은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해주신 배은희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서 미팅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원래 지혜찬 사장님이 강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 사정으로 이제 그 두 분이 다음 주 원래 배은희 사장님이시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개인적인 스케줄로 변경됐다는 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분 스피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는 사업의 정말 중요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본인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또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포부 해서 간단하게 2분 안에 스피치하는 것이 바로 1분 스피치입니다. 네, 이름과 전현직,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와 동기,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포부,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실 분은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요. 또 연습 삼아서 또 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혜찬 사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혜찬입니다. 저는 22년도 11월 달에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을 만났고요. 애터미 아세요라는 인사를 거쳐서 또 어차피 좋은 물건, 쓰시는 물건 포인트를 받으면서 한번 써보셔라 라는 소개를 받고 애터미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로부터 계속 찾아오시면서 애터미 알아보셔라 라는 권유와 함께 또 세미나에 초대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이제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회장님 강의와 또 성공자들의 강의와 그리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로부터 이제 계속된 음, 그 애터미 세미나 참석 목요일마다 계속 하게 됐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했던 카페를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또 전업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줄기차게 또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음, 어차피 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데 또 그 주위에 또 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터미를 해서 또 잘 되는 모습,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배은희 사장님 오늘 강의 어제 수소콜 다녀왔는데 모든 내용을 또 짤막짤막하게 해서 핵심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1분 스피치 하실 분. 네, 정의식 사장님. 네, 음소거가 제거가 안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의식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모 보험회사에서 한 25년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에 제가 보험을 왜 택했냐 하면은, 보험도 소개해서 계속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평생 고객이 계속 창출될 것이고 나의 사업은 너무너무 번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보험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도달해서 보니까 계속 고객의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 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입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니드도 있어야 돼요. 이 최소한 세 가지가 있으셔야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한계가 있겠구나. 음, 그래서 어떤 좋은 그 사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애터미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애터미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저는 네트워크 그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품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제품인지, 그러니까 반복 구매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소득 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회사의 안정성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살폈던 것이 경영자의 경영 이념, 철학이었어요. 왜 3대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최소한 100년 이상은 가야 될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100년 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달 정도 알아보면서, 아, 애터미 회사 박한길 회장님 정도 되시면 충분하게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한 2년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적으로 또 난간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한계가 있지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성공할 확신을 갖고 있고요. 2032년에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 되어서 제 수입의 10분의 1만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 제 꿈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 배은희 사장님께서 소속글 강의 또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은, 제가 요즘에 유산균하고 차전자피를 잘 먹고 있거든요. 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바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밥을 좀 먹다가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좀 패턴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어, 그 슬림바디 쉐이크 또는 프로틴 업 또는 이게 차전자피를 제가 그냥 먹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차전자피에 제가 필이 고쳤어요. 유산균 먹고 차전자피 그 물에 타서 먹으니까 너무 속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화장실 갔을 때도 이 뒷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 윤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어머님도 제가 차전자피 최근에 사드렸거든요. 예, 아무튼 제 아이템 중에 하나 차전자피 너무 좋다는 거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감사합니다. 진짜 그 차전자피가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죠. 그 식이섬유가.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유산균 먹고 차전자피 먹고 그렇게 내가 먹이 넣어줄게 유산균들아 이러면서 차전자피를 털어 드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 애용입니다. 이제 소속을 들어서도 이제 고객들이 애용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접하고 써봤더니 정말 긍정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제품들이 꼭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모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피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사업자의 자질이 아닐까. 이 제품 애용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라고 하시고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논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논이가 아시다시피 매직 프루트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과가 있잖아요. 뭐 당뇨에도 좋다, 고혈압에도 좋다, 염증에도 좋다, 관절염에도 좋다, 뭐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예, 물론 이제 해모임이랑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좋은 거라서 해모임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주은이한테 논이는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잘 안 챙겨 먹게 되는데 우리 주은이한테는 필수적으로 먹여요. 왜냐하면 비염 때문에. 처음에 해모임만 먹여도 이 비염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그 성장 주사 맞느라고 좀 해모임을 끊었어요. 병원에서 끊으라 그래서. 1년 딱 끊었더니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모임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를 추가해서 먹였더니 효과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 해모임이랑 논이랑 지난번에 해모임 먹이지 말라 그래서 논이만 먹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성장주사 맞을 때. 근데 그래도 비염이 엄청 심하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논이 안 먹이고 해모임을 먹이니까 조금만 좋아졌는데 엄청 좋아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먹이니까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완전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서 진짜 논이 절대 안 떨어뜨리고, 해모임 원래 안 떨어뜨리니까, 논이 절대 안 떨어뜨리고 계속 꾸준히 먹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저도 말해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논이가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줍니다. 네, 우루솔산이라는 그게 있어요. 우루솔산. 이 우루솔산이, 어, 애플페논에도 있어요. 애플페논에도 있는데, 이제 애플페논은 추출 과정에서 우루솔산 그 함량이 좀 작아요. 근데 논이는 그대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우르솔산 함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꾸준히 먹으면 우리 성인이 될수록 사라지는 갈색 지방. 갈색 지방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갈색 지방이 성인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 나 먹어도 살 안 쪄 하는 사람은 완전 진한 갈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색. 그거를 이제 브라운이 갈색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브라운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보리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방이 점차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완전 아기 때 있던 갈색 지방은 없는데 그거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식품이 우루솔산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 우루솔산이 있는 거 자꾸 까먹어요. 우루솔산 때문에, 눈이 꾸준히 먹어야지 몇 번 다짐을 제가 해놓고서는 까먹어요. 근데 저희 주은이가 저를 닮아서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이 논이를 먹이니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은이는 내가 영원히 논이 안 떨어뜨리고 먹일 텐데, 이 위험 때문에 먹인 논이 덕분에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보다는 살이 좀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일석이조가 아니고 막 일석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논의의 효능이. 그중에 이제 요즘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 갈색 지방을 늘려서, 브라운 지방을 늘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부터도 우리 지은 사장님하고 여기 이제 지혜찬 사장님은 지금 드시면은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겠지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 화이트 지방이 브라운 지방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 중에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엄마 아빠가 유전적으로 좀 약간 덩치가 저처럼 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논이 꾸준히 먹여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갈색 지방이 늘어나면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는 건가요? 네, 갈색 지방이 원래 우리 쌓여야 되는 지방을 또는 쌓여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래서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날씬하고 살이 안 찌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됩니다. 네,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그 갈색 지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갈색 지방을 늘리는데 논이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제품을 꼭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네. 제가 남편 쓰라고 준 업무 에센스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잘 안 발라서 그게 이거 오래돼서 버리면 어떻게 되나. 예전에 한번 버렸었거든요. 그러한 에센스 같은 거 있었을 때. 근데 남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뜻 써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발라봤어요. 남자 제품도 한번 써봐야 다른 남자들한테 얘기하기가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걸 발라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흡수가 좀 쏙 잘 되고 약간 쿨링감이 있어요. 시원한 감이 있고 바르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땡겨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바르거든요. 듬뿍듬뿍 발라요. 한번 효과 보려고. 얘가 미백하고 주름 개선이라 그래서 바른데 흡수율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 제품 에센스 바른 거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편 사줬는데 남편이 안 바른다. 그러면 갖다 바르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남자 제품인 이제 에센스를 또 애용하고 계신 소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성분들한테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하실 분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소서클에서 그 윤용순 부산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유산균하고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그거는 한 알만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나.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친생유산균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저도 친생유산균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있는데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거 먹느라고 그 캡슐로 된 거 먹는데 그냥 유산균만 먹었지 식이섬유하고 같이 먹을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식이섬유 먹는 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서 먹는 시간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저녁에도 정말 먹는 게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강의를 들은 후에 집에서 저녁 때 그걸 먹었어요. 친생유산균하고 식이섬유하고 먹고 그랬더니 아침에 볼일을 시원하게 봤죠. 그 다음에 아침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장에 좋겠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그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니까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소스컬이 원래 저는 처음에는 이거 뭐 이렇게 꼭 저기 필요한가? 막 이렇게 맨 처음에 강의 듣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빠져드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소서클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전자표 유산균. 이거는 진짜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저도 유산균과 차전자피를 같이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가 유산균한테 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내 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겠지라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으로. 네, 자기 전에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게 좋다. 그러고 보니까 식중에 드시면은 그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위에 위산이 분비가 돼서 그 십이지장으로 가는 길을 애가 막는데요. 이제 음식물을 이제 살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산균을 그때 먹으면은 얘가 못 내려가고 좀 위산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바로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식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아니면 식전에 아니면 뭐 공복 시에 먹는 게 유산균의 효과를 보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서 소서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냥 무조건 공복에 먹는 게 좋대라는 것보다 왜 공복에 먹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거를 또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과 VOD와 미팅과 세미나 참석한 사례 묶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실 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소속글에서 제품을 전달할 때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원인을 말하고 제안을 하고 확인을 시켜줘라. 이렇게 4단계로 제품을 전달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제품 전달 하나하나마다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저는 비타민 C가 전달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구매를 하세요. 한 80%? 뭐라고 하냐면, 보통 비타민 C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C도 부작용 생기는 거 아세요?
비타민 C 수용성이라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몸이 비타민 C를 먹는다고 바로 다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좀 쌓였다가 천천히 배출되는 거고 또 내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배출되기 전에 또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간도 공격할 수 있고 심장도 공격할 수 있고 하다. 왜냐? 인공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거를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조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과일은 그 자체 전체를 먹기 때문에 비타민 C의 대사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붙어 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 바이탈 비타민 C는 천연이고 이 비타민 C를 처리할 대사작용을 할 조효소가 한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해서 아이들까지 먹일 수 있다. 아이들한테 요즘 과일값 얼마나 비싸냐. 근데 또 인공 비타민 C 먹이기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 비타민 C 하루 한 포 1,000원이면 되는데 이걸로 아이들 하루 비타민 C를 다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천연 비타민 C 100mg짜리 엄청 비싸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100ml짜리 비타민 C가 한 진짜 제일 싼 게 25,000원인가 그러거든요. 한 달치가. 근데 애터미는 500ml짜리가 3개월에 28,000원이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하나를 드려요. 그럼 맛을 보면 진짜 과일 맛이 나잖아요. 막 다른 땡땡나 뭐 이런 거는 진짜 약간 한국 맛이 딱 나고 엄청 시고 막 이렇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비타민 C 먹었을 때는 달콤하고 약간 상콤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연결이 쫙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문제 제기. 근데 제가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 부작용 있는 거 아세요? 고용량 부작용 있는 거 아세요?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했어요. 왜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대학교 때 제가 수용성인데 비타민 C의 부작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학 교수님이. 교수님, 끝나고 교수님, 이거 수용성인데 왜 부작용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 이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제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서 비타민 C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딜 가나 비타민 C 얘기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메가3. 오메가3도 이제 배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상대방에 맞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매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라도. 그런 것도 미리 내가 오늘은 저는 이제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제품 전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그래서 뭐 제품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품 전달 뭘 먼저 해야 될지 뭐 다 좋은데 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저 혼자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뭐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품을 정했어요. 비타민 C면 비타민 C, 샴푸면 샴푸, 오늘의 제품.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동영상 보고 공부하고 내가 전달할 센턴스 하나 준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품 전달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모아가지고 숙제처럼 오늘의 제품, 예를 들면 홍삼단을 오늘 제품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홍삼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견 모아보고 저도 제안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품 전달 트레이닝 전담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숙제 주고 문제 제기 이거 스피치 좀 강의로 작성해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재밌겠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배은희 사장님이 리마인드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상품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 이것도 스피치를 짜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또 구체적으로 들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사업 잘하시는 분들
현실 점검 잘하는 분이 사업을 잘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실 점검을 잘해야 된다, 현실 점검을 잘해야 된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실 점검이 도대체 뭐야? 그게 바로 오늘 떠올란 게 바로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 현실 점검할 때는 이 사회 전반적인 현실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1대1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애터미 비전을 소개할 때는 이 현실 점검이라는 게 그 집단, 그 개인의 특별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이 애터미랑 연결할 수 있는 그분이 가진 문제가 뭐가 있을까? 내가 그분 오늘 다 계획하고 나가시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난다 계획하셨으면 그러면 이분하고 연결될 애터미 문제 제기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 가장 오늘 배은희 사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뭐 노후 준비 대체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 노후 준비 돼 있어. 나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또 두 번째 문제 제기. 저는 생각해 봤던 게 자녀분들. 자녀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 되실까요? 자녀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실까요? 자녀분들 노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애터미 그것 때문에 여기 다 아시잖아요. 저 주은이 때문에 애터미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은 아우 지들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정없게. 그러면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안을 하려면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이 문제 제기의 첫 번째 단계는 많이 들어주기. 저분이 어떤 삶을 원하고 있나. 어떤 분들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밥 먹을 때는 내가 내고 싶어요. 가오 때문에. 가오 살려고. 어딜 가나 내가 밥 톡톡 다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제기 이거 제품별로 해볼 수도 있고 비전 전달 시 개인별로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은 사업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문제 제기가 현실 점검이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요. 문제 제기, 현실 점검 진짜 잘하는 분들이 초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무조건 초대라기보다는 그분이 왜 애터미를 알아봐야 하는지를 점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는 특정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꼭 들어가야 된다.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잘 들어주는 거. 근데 그 잘 들어주는 거를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분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빨리 해서 거기에 있어서 내가 맞는 뭐 현실 점검을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네, 가는데요. 네, 이명화 팀장님. 지금 국장님 강의 들으면서, 국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비타민 C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오롯에서 제품 강의 강사로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품 강의 해주실 거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국장님께서 진짜 저희 제품 강의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진짜 국장님 만한 분이 또 손색 없어. 없어요. 네, 음소거 좀 국장님이 제일 잘해. 네. 네, 국장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비타민 C 맞아 말씀하셨잖아요. 저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한 파트너분이 어떤 소비자께서 그랬대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비타민 C 먹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수만 건의 그 기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보고 기사가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어라라는 기사가 뭐 80%면은 꼭 해마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또 20%가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건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천연 비타민보다도 합성 비타민도 공공연하게 많기 때문에 그 비타민 대사를 도와줄 아까 말씀하신 조효소가 붙어 있는 천연 비타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먹으면 배출이 안 되고 뭐 쌓이고 이런 부분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먹지 마라라는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애터미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게 천연 비타민이다. 대사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붙어 있는 천연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된다. 비타민 C, 특히 수용성, 네, 비타민 B. 그래서 우리의 비타민은 꼭 드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잘 전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도 대응이 되고 그리고 모르면 또 여쭤봐서 또 대응할 수 있게 또 내가 배워갈 수 있고 그래서 일석삼조, 오조 아까 10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본사에서는 그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많이 돼서요. 그치만 제품 전달 사례랑 사업 설명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주실 분 있으시다면은 발표를 하고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네, 한 주간 또 제품 전달 사례나 아니면은 사업 설명 했던 사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사업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품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이에요, 계획. 저는 이렇게 미팅을 할 때마다 사실은 계획이 무지 많이 생각나요. 이분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저분한테 이걸 얘기했다. 빨리 찾아가야겠다는데 제가요, 누가 찌르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스폰서님하고 상의하면서 허차선이라는 우리 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제 초대를 우리 사무실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업하고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가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칫에는 8천 정도의 그 포인트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수당은 한 2번 정도 맞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연세는 이제 70대이신데 이제 소득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분도 같이 70대가 이제 되셨기 때문에 일이 어려우셔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 따님은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없고 한 분은 결혼해서 이제 대전에 사는데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진짜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진짜.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지금 오늘 또 미팅을 하면서 현실 점검에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또 확 와닿았어요. 14일 날 아마 우리 여기 부천으로 온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그냥 그때 소개를 받아서 만난다 그러면 그냥 인사하는 정도에서 아마도 대화가 이렇게 현실 점검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에 확 들었어요. 일단 전화 통화하고 날짜를 잡아서 그 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만나면 훨씬 매끄럽지 않을까. 이번에 꼭 만난다면 현실 점검을 해드리고 이분을 제품을 아주 굿땡땡에서 엄청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는 그런 제품을 마트 체인지만 해도 이 부모에게 진짜 용돈이 아니라 진짜 생활비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났어요. 사업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제품 전달과 함께. 그래서 일부러 저기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분명히 안 합니다. 약속 안 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스스로 저를 이제 몰아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 제가 들었고요. 꼭 매일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올 때까지 아주 그냥 우리 주경호 사장님, 네, 그러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딱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저 사업 설명입니다. 최근에 저 팀장님이랑 함께 또 우리 파트너분의 남동생분이 한번 세미나에 초대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차 꼭, 제 자차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차 있으면은 도중에 도망을 가세요. 물론 이제 급한 일이 있고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겠지만, 그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2번이나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인데, 일단은 한 분씩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 끝까지 강의 못 들으셨던 그분을 그분도 이제 자영업자이시기 때문에 찾아가면 만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갔는데,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바로 나 애터미 진짜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다. 그래서 애터미 정말 좋고 자기도 알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 사업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세미나 안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다 없다. 저도 없고 다 없고 다 시간은 원래 없다. 근데 시간은 내는 거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휴무 날이 언제냐고. 본인이 너무 9월달 너무 바쁘다고 그러시는데 휴무를 딱 보시더니 우리 목요일마다 세미나 있는데 보셔라 하니까 딱 목요일 마지막 주 목요일이 휴무래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휴무래요. 그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알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 있다, 사업하고 싶다, 막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초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분도 결국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는 차 내버려 두고 오시라고 했어요. 차 내버려 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맨날 피곤하게 어떻게 운전하고 오시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도 좀 찾아뵈서 주경호 사장님처럼 그날 딱 뵈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수시로 이제 드나들면서 그분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26일에 무난히 초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찾아뵙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역시 얼굴 보고 거절받고 얼굴 보고 초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무섭고 두려워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좀 그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시고 그냥 무작정 연락해보고 가서 만나고 그런 작업을 항상 우리가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 네, 그분들에게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그 거절이 그렇게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구제해 줄 수가 있다는데.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두려울 수는 있어도 그거 이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잘 전달하고 또 알리는 일을 오늘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팅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 잠깐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후속 글 드릴게요. 너무 좋은 내용들 많았고 네네 네, 국장님 그랬어요. 예, 국장님. 너무 길어졌는데 꼭 드려야 될 말씀이라 가지고 한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초대는 꼭 사업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가 초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제품 안 쓰시는 분한테는 초대도 안 하고요. 사업 안 할 만한 분들한테는 초대 얘기도 안 해요. 오해십니다. 초대를 안 하시잖아요. 오토 소비자 안 생기세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제 말레이시아 파트너 페이슬리라는 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3년을 애터미 사업하면서 나는 오토 소비자 한 명도 없어. 나 계속 팔아야 돼. 왜 애터미가 이래? 당신 초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미팅을 만들어야 초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미팅 만들고 초대하세요. 무조건 오라, 와. 꼭 얘기하세요. 얘기만 하세요. 데리고 안 와도 돼요. 그냥 오라, 와. 라는 그 한마디 입대서 말씀만 하면서 다니세요. 그랬거든요. 이해 못했죠. 1년째 이해 못해서 말 안 들었어요. 2년째 이해 못해서 말 안 들었어요. 3년째 지금 사장님 생각대로 해보니까 뭐 하나 그 성장된 거 있냐, 그룹에 그룹 성장 있냐,
없으면 내 말대로 해보고 1년 딱 해보고 그래도 지금 상황과 똑같으면 애터미 그만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바로 미팅 만들고 바로 초대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쓰지도 않던 사람 중에 11명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쓰면은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쓰는 사람도 없어. 오토 소비자, 제 기준 오토 소비자 다들 아시죠?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 아니에요. 떨어지면 나 폼클렌저 갖다 줘. 저 이 사람까지도 오토 소비자로 치거든요. 그런 사람조차 생기려면 초대가 오토 소비자 한 명도 없어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초대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 초대하고 싶죠. 안 와. 이게 아니라요. 입만 떼면 돼요. 입 떼는 건 내 맘, 오는 건 상대방 맘, 오는 거는 내 일 아니에요. 입 떼는 것만 내 일이에요. 그게 초대예요. 입 떼는 거. 와봐, 가보자. 그게 초대지, 모시고 와야 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토 소비자 없으신 분, 내가 초대 얘기를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많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3-in-1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초대는 소비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자 시키려고만 초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유통 판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애터미라는 유통 판로의 장점을 알려주고 또 애터미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는 각자의 숙제,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유익한 시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어 제거해 주시고요.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전한다. 믿음에 믿음에 있으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